대선 직후의 반응은 사실 테슬라가 거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될 만한 트럼프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 강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트럼프가 원래 저금리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저금리로 가야 되겠는데 인플레이션에서 명분이 안 생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이 이미 연준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코멘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제 수출 제조업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관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인 거고요.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리밸런싱을 갖다가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희천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또 마지막 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 연말로 오면서 좀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초부터 예상했던 게 바로 미국의 대선이었어요. 11월에 일단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고 그 결론도 생각보다 빠르게 확실하게 좀 났죠.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은 보면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일단 트럼프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 강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 뭐 2016년도 트럼프 당선 때 가졌던 그런 그 경험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거의 그대로 적용시켰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우려가 동시에 좀 작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 외 증시는 또 흘러내리는 뭐 코스피도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양상이 미국 외에서는 대체로 뭐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미국 외 증시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은 사실 하반기에도 이미 조금씩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금융 섹터 또는 뭐 유틸리티 또는 산업재 이런 섹터들의 강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번에 하이라이트 할 부분은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가 확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는 테슬라 영향이 좀 있잖아요. 테슬라가 여기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대선 직후의 반응은 사실 테슬라가 거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최근에 퍼포먼스가 여전히 좀 하반기에 안 좋은 것이 IT 테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하반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이 섹터 두 군데서 일단 좀 약간 흐름에 문제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대선 이후에 미국의 경제 정책 그리고 무역 정책 등에 대한 기대를 미국 시장은 반영을 했고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꽤 강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아닌 지역의 흐름은 썩 좋지 않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간의 시장을 주도해 왔던 것들이 좀 처지고 이외 것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조금 이제 시소가 힘의 균형이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좀 자세히 볼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IT, 헬스케어 좋지 않았고 유틸리티, 금융 괜찮았고 또 산업재, 소비재도 괜찮았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나요? 일단은 좋은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봐야 될 쪽이 일단은 산업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산업재는 계속 추천드리고 있기도 한 상태고요. 근래에 산업재의 이제 우리 세부 테마 중에서 방산 섹터를 갖다가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 퍼포먼스가 계속 좋았었는데 최근에 약간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휴전에 대한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하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이쪽의 모멘텀이 조금은 덜해지는 양상이 실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금 부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재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예전에 이제 계속 강하게 밀었던 대표적인 ETF 중에 페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근데 이게 물론 미국에만 투자하는 회사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이제 이런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예, 이쪽 또 인프라 관련된 ETF가 또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산 그리고 이 인프라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면은 네. 어쨌든 상호 간에 보완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고, 예, 계속해서 두 개를 좋게 밀고 가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소비세가 좋은데 사실 이게 마땅한 ETF가 좀 없기는 합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월마트니 코스트코니 막 이런 뭐 TJX니 이런 이제 저가 소비재 형태의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또 필수 소비재 ETF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서 사실 그러네요. ETF 관점에서는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저가 소비재라는 관점은 당분간은 예, 금리 인하 국면에서 괜찮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요, 사실 시장을 어쨌든 그동안 끌고 왔던 것이 IT였었지 않습니까? 네, 네. 테크 뭐 이런 거였는데 이쪽의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덜해지는 건 좀 분명하거든요. AI 수익화 논란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의 견인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특히 2025년도를 네, 네, 볼 때는 예, 지난 2년간 대비해서는 조금 낮춰지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론 뭐 IT 섹터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그 뒷단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뭐 산업재, 소비재 등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갖는 시장 지수에 대한 주도력은 IT만큼은 안 될 것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네. 이전과는 조금 다른 2025년에 대한 전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앞서 이제 저희 처음에 대선 이후에 미국장은 굉장히 좋았지만 여타장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라는 이야기하면서 코스피 이야기하셨죠. 네, 네. 한국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뭐 코스닥 계속해서 이제 몇 달째 흐르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다만 또 섹터별로 보면 방향이 다 한 방향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 긍정적인 섹터로 계속 분류됐던 것이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방산이 방산, 있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있었고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낮아졌었고 약간의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선 섹터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론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걸 커버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 가지고 네, 네. 예, 사실 지난달부터 좀 강조를 드리긴 했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제 수출 제조업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관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인 거고요. 어쨌든 시장을 대응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수출 제조업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이 무역 분쟁으로부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서비스 쪽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적절해 보인다. 네.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리밸런싱을 갖다가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차트 두 개를 보시더라도 네. 그동안 상당히 강했던 뭐 방산의 대표 기업 현대로톤 나와 있습니다만 네,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휴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모멘텀이 맞아요. 좀 네. 바뀌었고요. 전력기기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느냐. 뭐 조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 좋은 것 같다. 트럼프의 언급도 있기도 했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더 좋은 비즈온,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내수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M 같은 것도 이제 엔터. 엔터테인먼트 대표 네. 기업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어떤 선두주자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탑픽 종목의 하나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무역 관련 정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포트를 좀 짜보자라는 이야기 역시 공이 한국에 대해서도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지금 뭐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요 관세 정책의 네. 향방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뭐 각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지만 그 차치하고 봐도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사실 또 그걸 빼고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물가 지수들 나오는 거 보면 인플레 둔화가 속도를 받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의 모멘텀이 조금 처지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요. 네. 생각보다는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근데 이제 만일에 관세까지 인상되면 어떠겠냐라는 건데 여기 이제 차트 왼쪽에 있는 차트를 잘 보시면 사실 미국의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것은 서비스업보다는 상품의 물가입니다. 네. 상품 물가가 아예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보시는 대로 여기 이제 까만색 마이너스 이제, 쪽으로 갔던 거죠. 표시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서비스 인플레는 보시다시피 아직은 별로 잘 안 잡히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품 물가가 플러스로 튀겠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래 저금리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저금리로 가야 되겠는데 인플레이션에서 명분이 안 생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이미 네. 연준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코멘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미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네. 별로 금리가 막 떨어져야 이제 채권에서 그러니까요. 수익이 많이 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가 또 대선 이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한 경로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네. 변화가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뭐 약간 부정적으로 네. 인플레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채권에 대한 선호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조금 저희는 떨어뜨리는 상황이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은 어쨌든 채권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주식 자산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대신에 이제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주식은 항상 그런 이슈가 있는 거니까. 채권은 저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그래도 계속 간다고 봅니다. 속도는 좀 늦춰질지라도.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정상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이 되면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3% 중반 수준까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채는 내년도에도 여전히 뭐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 그리고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뭐 수익률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높고 저희는 투자 등급 회사채를 좀 더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앞서 IT 섹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성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 다 녹여서 추천 포트폴리오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좀 볼까요? 이번 포트폴리오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산업재 인프라 쪽에 관련된 ETF를 이번에 처음 넣었습니다. 네. 사실은 예전에 계속 넣고 있다가 뺐다가 이제 다시 넣은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걸 못 가져갔네요. 근데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휴전 이후에 재건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산하고 인프라를 같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저희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제가 본론에서는 별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배당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배당 리츠라든지 또는 고금리 신흥국 채권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그리고 뭐 골드에 대해서도 저희는 여전히 골드는 뭐 물론 오직 가격만 올라야 되긴 배당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게 되면 이 트럼프 2기가 곧 시작되는 요 변동성 구간에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기대를 조금 낮춰가되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로 이런 것들 어떤가라는 이야기 함께 드렸습니다. 12월도 저희 이야기 드린 내용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죠. 박희천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